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시장은 받았던 쇼크를 어느 정도 소화해내는 분위기였는데요. 양시장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 그중에서 코스닥 시장은 2% 넘는 상승률로 마쳤습니다.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살펴보실까요? 네, 외국인 살펴보시면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 쪽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도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2차 전지를 향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DB하이텍이 관심받은 가운데 최근에 금리 인상 우려감이 커지면서 이 성장주로 꼽히고 있는 네이버가 약세 흐름을 나타냈지만 이번에는 외국인이 네이버를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넘어가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성차 관련주들을 대거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차, 현대위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품 관련주들까지 함께 동반 탄력을 받는 모습이 시장에서 포착이 됐고요. 밑으로 SK텔레콤, 고려아연, 한국항공우주가 있는데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계열 분리 그리고 지분 경쟁에 따라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과 기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동반 매도한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면서 이 두 주체의 매도세가 모두 다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HMM, 포스코케미칼,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가 있는데요. 2차 전지로 최근에 탄력 많이 받았던 포스코케미칼 쪽에서 외국인이 발을 빼내면서 수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 현대로템 쪽에서도 최근에 수주 관련한 큰 모멘텀이 있었지만 그때 급등한 것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원전 관련해서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간 많이 올랐던 만큼 이번에는 외국인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기관도 살펴보시죠. 기관 보시면 SKC, 삼성 SD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OCI가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탄력받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 쪽에서 수익 실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현대로템과 비슷한 맥락으로 기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팔았는데요. 최근에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함께 탄력을 받은 종목인데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타난 종목입니다. OCI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종목, 이번에는 발을 빼내면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징주 살펴보시면 기아와 현대차인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현대차와 기아를 대폭 매수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따른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미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함께 받았고요. 정부 쪽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사업적으로도 조금 더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기아와 현대차를 향한 이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먼저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부터 살펴보시면 현대바이오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현대바이오뿐만 아니라 네이처셀 그리고 박셀바이오 쪽에서도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제약바이오주들을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관련 학회에서 항바이러스제 후보물질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질환 효능 확인을 위한 임상학회에서 이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런 호재 소식에 따라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되겠고요. 나머지 네이처셀과 박셀바이오도 개별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받으면서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를 향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비슷한 맥락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를 향한 투자 심리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LNF,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비엠 쪽이 가장 큰 탄력 받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도 기관의 수급 그리고 관심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쪽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보시죠.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딱 눈에 띄는 종목들이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종목들,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에는 장바구니에서 빼내면서 수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외국인 쪽 살펴보실까요? 외국인 성일하이텍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폐배터리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네, 여기서 수익을 많이 가져갔고요. 또 밑으로 성광밴드, 피팅 관련주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주가 급등세 연출했었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타났습니다. 조강 ILI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면서 성일하이텍 함께 탄력을 받았는데 특별한 악재 소식 없이 수익 실현에 나선 종목이고요. 밑으로 PSK, 세빛캠, 아프리카TV, 클래시스가 있는데 이 세빛캠 같은 경우 이거를 연속으로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산업 전반을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고 이 성일하이텍과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관련 모멘텀을 안게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기관은 여기서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실까요? 대표적으로 네이처셀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인트 스템 품목 허가와 관련해서 심의 관련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네이처셀은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 적재제 제조업 기업으로 현재 줄기세포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조인트 스템의 품목 허가 심의를 위한 관련 위원회가 오는 9월 2일에 개최된다는 소식과 함께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모였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처셀의 주가 역시 어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도 신약 개발과 관련한 호재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박셀바이오는 새로운 다발 골수증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추세와 변화에 맞춰서 효율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기 위해 그동안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왔던 이 치료제 임상 연구를 공식적으로 조기 종료한다고 전에 밝힌 바 있는데요. 임상을 조기 종료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를 대체해서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큰 관심을 받았고요. 따라서 박셀바이오 쪽으로 투자 심리가 몰렸습니다. 네, 넘어가서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첫 번째로 러시아 가스프롬이 노르트스트림 1 가스 공급을 일시 중단하는 날이 오늘부터 72시간 동안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천연가스 관련주들 다시 한번 들썩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6월에 ADP 취업자 변동과 관련한 지표가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이니까요. 오늘 내일 중으로 함께 이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